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상속세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죠. 그제부터 사실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클릭이라는 단어 그리고 중도 보수 우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말이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진보당은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이고 우리는 원래가 중도 보수였다. 이게 이제 어제도 100분 토론에서 조금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 이른바 진보 신문인 한겨레 등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당연하죠. 본인들은 진보 신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보적인 시민들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보 정당은 이제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대로 한다면 국민의힘은 극우 집단 한 20% 정도의 태극기 부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아마 이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중도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중원을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한 70%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한국은 지금 현재 구조로는 진보 정당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5%, 2% 뭐 이 정도인 구도에서 조금 더 중원을 확실히 장악하겠다. 이런 구도인 것 같은데 현실적이냐 아니면 가치적으로는 이게 당위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최경영 기자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믹하게 보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은 뭐 중도 보수 정당이 맞죠. 뭐 제가 늘 해왔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이재명 빤다고 뭐 이렇게는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한 100번은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수주의 잘하고 자유민주주의 잘하고 민주당은 리버럴 정당이다, 보수 정당이다. 이거는 한 100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이 말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아닙니다. 한 100개 정도의 증거가 있으니까. 저도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까지의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나 이런 거를 봐도 정권을 잡았을 때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온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권 잃었을 때 어떤 넓은 연대 연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색채를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를 많이 이제 갖고 왔던 것도 맞고 무상급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정권 잡고서는 추진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중도 보수적인 정책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게 맞는데 다만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거를 평가를 하자면 정치적인 맥락을 평가하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린 중도 보수지 원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중심을 중도 개혁 뭐 이런 거에 두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제 100분 토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뭐 극우고 이 나라를 운영할 마음을 완전히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에 이르는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빌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쓸데없이 빌미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중도 개혁에 놓고 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스탠스와 중도 보수까지 확 넓혀가지고 나라를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다. 근데 이거 중도 보수야라고 이제 딱 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야라고 그냥 당 대표가 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난 진보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않은 언명인 것도 맞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은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리고 민주당을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 아까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굳이 이준석, 김현정 거기에 무슨 짧게 해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당대표나 잠재적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말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왜 옆에서 미리 말리지 못했을까? 그런 거를 하려면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야 이러면 원래 이렇게 언론 지형이 이렇게 불평등한
했다는 거를 증명은 하나의 단면 아니에요? 요 정도로 논평을 하고 끝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계속 당대표 그다음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게 사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쓸데없이 그냥 말을 이렇게 덧붙이거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그럼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큰 문제에 관해서만 비전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 전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디테일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류적인 스탠스 그리고 중도 공략을 하기 위한 뭐 언론에서는 뭐 우클릭이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중도 공략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이런 시점 이동 소위 말하는 이제 정당 정치학과 이런 데서 배우는 뭐 캐치홀 파티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어떤 태세로 가기 이번만큼 좋은 때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 이 선거 공학으로 보자면 그렇죠. 합리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트집을 잡히지 않고 최대한 어쨌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시비를 걸리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디테일 같은 거는 전략단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의 이 스피커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제일 큰 스피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피커로서의 여러 활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굉장히 또 이런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발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각도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을 추종하거나 저 아스팔트 보수에 가서 붙어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냥 본인들이 다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개혁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요. 보수의 외피를 쓰고 있는데 중립을 가장하고 올바름을 가장해서 뭔가 기회를 엿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있죠. 그걸 민주당에서는 뭐 수박 논쟁 해가지고 좀 한 2년 동안 그랬던 거고 보수 진영에서도 이게 다 수면 아래 있었어요. 근데 수면 아래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났지. 생각해 보시면 그 물 속에 미꾸라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소금 팍 뿌리면 거기서 파다닥 일어나거든요. 내란을 딱 겪고 나니까요. 이 회색 지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올로원 알팅이 한번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보수 진보보다도 계엄의 찬성에 반대 이러면 이제 확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번에 그래도 그 부분은 뭐 실수였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조금 이게 수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친일파 이래버리면 그냥 일본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논외예요. 그냥 뭐 나카무라 이랬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막 하는 척은 하는데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챙기는 거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다 좋아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약간 회색지대의 기회주의자들이. 그렇죠. 지금도 이 중도라는 넓은 운동장에는요 원칙적이고 소신적인 중도가 있고요. 그렇죠. 기회주의로 소위 말하는 밀정 같은 부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요 안에. 이런 문제점을 전 좀 드러내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싶고 그 정도라면 저는 대통령급에 있는 사람이 전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되었겠지. 되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이게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악마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면 아래서 활동하면서 뻐끔뻐끔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낙인 찍기가 엄청 심했고 이재명 악마, 이재명 빨갱이, 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니까 본인이 생각이 사실은 우파적인 생각도 많은데 나는 중도 보수 우파적인 생각도 많고 주식시장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3%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도 주식 투자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가장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들은 글쎄요. 하여간 우파적인 속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답답했겠지. 본인이 다 이제 뭐 좌파로만
채색을 해버리니까 빨강이로만 채색을 해버리니까 아니 난 사실은 흰색도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행동에 해프닝에 저는 뭐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저는 이 보수 진보 논쟁은 사실 이렇게 보잖아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그럼 진보입니까? 아니 중산층과 서민은 다 진보예요? 그 안에는 보수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를 대변한다는 문제와 보수 진보 구별법은 아예 다른 평면이에요. 중산층 안에도요 보수 있고 진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근데 진보 정당.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변하느냐? 그건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답하면 돼요. 보수 진보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보수는 역사적으로도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은 보수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그렇지. 체제를 바꿔보자. 이런 진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개헌하자.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헌법을 좀 고쳐 쓰자 정도거든요. 저 보수예요. 근데 진보는 뭐냐? 아, 우리 헌법 화끈하게 권력구조부터 기본권까지 싹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진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3번의 집권을 DJ 노무현 문재인까지 3번의 집권을 했고 많은 면에서 체제 유지 세력이 됐어요. 뭐 과거와는 제가 그리고 과거의 DJ 대통령도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다라고 규정하는 게 틀린 건 아니고요. 다만 보수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와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쪽 보수는 내란도 옹호하고 바꾸지 말자. 오히려 기득권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체제 유지의 보수, 건강한 보수들은 유지는 하는데 뭐 자동차도 쓰다 보면은 기름때 끼고 뭐 끼지 않습니까? 그건 고치자. 좀 때 좀 닦고 세차 좀 하자. 요 정도가 보수고요. 진보는 그게 아니고 아예 차를 바꾸자. 뭐 큰 차를 뽑든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뭔가 운송수단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진보기 때문에 상당히 급진적이죠. 그 체제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진보 쪽 세력이 하나 나와야 될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은 대중정당이니까 보수 진보 다 섞여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본인들의 정체성답게 건강하게 이 체제를 유지 수호하는 보수 세력. 그래 법치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치를 국민의힘은 부정하는 수준이잖아요. 헌법재판소 매일 때리고 있고. 네. 이런 기준에서는 저는 보수가 뭐 우클릭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름의 본인들의 그동안 해왔던 이 스탠스를 한번 정리하는 전 그런 걸로도 보여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겠다. 잘 짜여진 계산된 전략. 왜냐하면 중도 보수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계속 이제 우기잖아요. 그렇게 우기고 당내 반발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은 포지셔닝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편해지는 거는 사실이야. 보수라는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편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레드 컴플렉스라는 역사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회고 실제로 정치라는 게 이제 실체의 영역. 그러니까 계층이 상위 뭐 20% 5분위 계열로 이렇게 쭉 나눠서 뭐 중도 보수가 그러면은 어디야? 상위 20%가 중도 보수야. 상위 40%가 중도 보수야. 상위 60%가 중도 보수야. 어디까지가 중도 보수야? 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죠. 저같이 기자 출신들은 계속 실체를 보려고 해.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은 실체를 보려고 하지는 않고 주로 인식을 보려고 하더라고. 인식을. 저 사람 이미지가 좌파 아니야? 좌파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이미지에 관한 말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신인규 변호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지나 인식의 전환 차원으로 지금 계속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선거 전략으로? 그렇다면 저거는 굉장히 전략적이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